여러분, 혹시 학창시절의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그 이름 석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84살 신랑과 81살 신부입니다. 이들은 66년 전 헤어진 첫사랑이었습니다. 무려 66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된 이들. 대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는 실제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2020년 8월 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작은 마을 조지타운. 노르바 연합교회의 문이 열리고 하얀 꽃잎들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은 그 어느 결혼식보다 뜨거웠죠. 신랑 입장을 기다리는 하객들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갑니다. 오늘의 신랑은 84살, 신부는 81살이었거든요. 그때 꽃으로 장식된 버진로드 끝에서 덱발의 노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프레드 펄, 84살. 그의 손에는 낡은 아코디언이 들려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구부정한 어깨, 주름 가득한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18살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죠. 프레드 씨가 재단 앞에 서자 교회 문이 다시 열립니다.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플로렌스 하비, 81살.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어오는 그녀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레드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코디언을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죠. 낡은 아코디언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이 교회 안을 가득 채웁니다. 프레드 씨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객석에 앉은 양가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프레드 씨의 아들 둘, 그리고 플로렌스 씨의 딸 5. 그들은 각자의 부모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처음 보았을 정도로 기뻐 보였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맡은 폴 아이버니 목사가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평생 500번이 넘는 결혼식을 집전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거든요. 그의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기적을 보고 있다 라고요. 노래가 끝나자 프레드 씨가 아코디언을 내려놓습니다. 플로렌스 씨가 프레드 씨 앞으로 다가섭니다. 두 노인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플로렌스 씨의 손가락에서 무언가가 반짝입니다. 낡고 빛바랜 음반지. 66년의 세월을 견뎌낸 작은 음반지였습니다. 플로렌스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넌 내게 10대 때 처음으로 집까지 데려다준 남자였어. 넌 나를 집까지 데려다줄 마지막 남자가 될 거야. 그 순간 프레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버니 목사조차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죠.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66년이라는 세월을 건너 마침내 완성된 약속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1951년 캐나다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1951년 가을 캐나다 뉴펀들랜드 버린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 완주어스. 이곳은 바다와 언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바닷바람에 빨래가 펄럭이던 시절, 전화기는커녕 편지를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던 그런 시대였죠. 마을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작은 만이 있었습니다. 그 만을 사이에 두고 두 채의 집이 마주보고 있었죠. 만의 동쪽에는 어부의 아들 프레드 폴이 살았습니다. 16살. 또래보다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소년이었죠. 만의 서쪽에는 플로렌스 하비가 살았습니다. 13살. 책을 좋아하는 수줍음 많은 소녀였습니다. 가을 학기가 시작되던 어느 날 학교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프레드 군이 친구들과 장난치며 귀갓길을 걷고 있었죠. 그때 맞은편에서 책을 가슴에 하는 소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였습니다. 프레드 군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만 바라보았죠. 친구가 그의 어깨를 흔듭니다. 야, 왜 그래?
유령이라도 본 거야? 하지만 프레드 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숨을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거든요. 플로렌스가 그의 옆을 지나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죠. 플로렌스가 수줍게 미소 짓고 지나갔습니다. 프레드 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레드 군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만 건너편 플로렌스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프레드 군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귀갓길을 걸었죠. 오로지 그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록 프레드 군은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 그녀가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16살 소년의 마음은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프레드 군이 드디어 용기를 냅니다. 떨리는 다리로 플로렌스에게 다가갔죠. 저기, 나는 프레드야. 플로렌스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죠. 알아. 만 건너편에 사는 애잖아. 프레드 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내가 네 이름을 아는 게 이상해? 플로렌스가 웃음을 참으며 말합니다. 이상하진 않은데 일주일 동안 매일 저기 서 있었잖아. 프레드 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그렇게 눈에 띄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얼굴이 귀까지 빨개진 프레드 군을 보며 플로렌스가 먼저 말을 건넵니다. 나는 플로렌스 합이야. 집까지 같이 걸을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함께 귀갓길을 걸었습니다. 프레드 군이 플로렌스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오늘도 데려다 줄게. 매일 그러면 질리지 않아? 절대 안 질려. 작은 어촌 마을에 소문이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죠. 폴레 아들이랑 하빈의 막내 사귀나 봐. 둘이 어울리네. 예쁜 한 쌍이야. 16살 프레드와 13살 플로렌스. 그렇게 두 사람의 3년간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1951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또다시 가을이 찾아왔죠. 프레드와 플로렌스의 사랑은 계절이 바뀔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 장소가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언덕 위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커다란 바위. 그들은 매일 방과 후 그곳에서 만났죠. 바위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장래 희망,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죠. 어느 날 저녁 프레드 군이 플로렌스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나중에 뭐 하고 싶어? 플로렌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글쎄, 너랑 계속 이렇게 있으면 안 되나? 프레드 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 좋아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만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집.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서로의 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느 겨울밤 프레드 군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다음날 그는 플로렌스에게 말했죠.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현관 불빛 깜빡해줄게. 플로렌스가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 프레드 군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잘자. 그리고 사랑해. 그날 밤 10시 플로렌스는 창가에 서서 만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았죠. 프레드네 집 현관 불빛이 깜빡깜빡 반짝이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플로렌스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잘자. 그리고 사랑해. 그날 이후 프레드 군은 매일 밤 10시에 현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죠. 만 건너편에서 플로렌스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프레드 군은 19살이 되었습니다. 플로렌스도 어느새 16살 처녀가 되었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1954년 봄, 프레드 군이 오랜만에 심각한 표정으로 플로렌스를 언덕 위 바위로 부릅니다. 플로렌스, 할 말이 있어. 플로렌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혹시 무슨 나쁜 소식인 걸까?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죠. 프레드 군은 긴장한 표정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죠. 사실 몇 달 동안 용돈 모았어. 상자를 열자 작은 은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값이 비싼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19살 소년이 몇 달 동안 한 푼 한 푼 모아서 산 것이었습니다. 프레드 군의 손이 떨립니다. 너 사랑해. 이거 받아줄래?
플로렌스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프레드 군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은반지를 플로렌스의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나 평생 너만 사랑할게. 플로렌스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평생 이거 간직할게. 라고 대답했죠. 두 사람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19살 프레드와 16살 플로렌스. 영원을 약속하는 두 젊은 연인.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약속이 66년이나 걸릴 줄은. 운명은 이미 잔인한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죠. 1954년 여름, 프레드네 집에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우리 가족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였죠. 어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야 했죠. 프레드 군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마을을 떠난다고? 그렇다면 플로렌스는? 프레드 군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이번 달 안으로. 프레드 군의 다리에서 힘이 빠집니다. 이번 달이라니? 고작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었죠. 그날 밤 프레드 군은 급히 플로렌스를 찾아갔습니다. 언덕 위 바위에서 두 사람이 마주섰습니다. 프레드 군의 얼굴이 창백했죠. 플로렌스, 나 가족이랑 떠나야 해. 플로렌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뭐? 언제? 이번 달 안으로 이사를 떠난대. 플로렌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1950년대 캐나다 시골 마을. 전화기는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인터넷은커녕 편지를 보내려 해도 정확한 주소를 알아야 했죠. 새로 이사갈 곳의 주소조차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면 다시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플로렌스가 손가락에 은반지를 만지며 말합니다. 이거 평생 간직할게. 절대 빼지 않을 거야. 프레드 군이 플로렌스를 끌어왔습니다. 잊지 마. 절대로. 꼭 다시 찾아올게. 하지만 19살 소년의 약속은 현실 앞에서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이사가는 날이 밝았습니다. 프레드네 가족의 짐이 트럭에 실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작별 인사를 건넸죠. 프레드 군은 트럭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마을 어귀 언덕 위에 서 있는 플로렌스를. 멀리서도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프레드 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합니다. 프레드 군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플로렌스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트럭이 점점 멀어집니다. 플로렌스의 모습이 점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16살 플로렌스는 트럭이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에 은반지를 꼭 쥔 채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날 밤 플로렌스는 창가에 서서 만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프레드네 집은 텅 비어 있었죠. 깜빡이 든 불빛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프레드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편지 한 통 없었습니다. 1950년대 시골 마을에서 한 번 헤어진 사람을 다시 찾는 것은 바늘로 바다를 뒤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플로렌스는 매일 밤 창가에 서서 만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불빛이 다시 깜빡일까 하는 마음에. 하지만 프레드네 집은 언제나 어두웠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플로렌스는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은반지를 빼지 않은 채 언젠가 그가 돌아올 거라고 마음 한구석에서 믿으며.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3년의 기다림 끝에 플로렌스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그는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19살 소년의 약속은 그렇게 공중에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66년 후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세월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954년의 이별 이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죠. 프레드 가족은 결국 온타리오주에 정착했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삶. 하지만 프레드 군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완주어스가 있었죠. 만 건너편에서 깜빡이던 불빛,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잠들던 소녀. 프레드 군은 몇 년 동안 플로렌스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고향 마을에 편지를 보내기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플로렌스 가족도 이사를 갔다는 소식만 들렸을 뿐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의 세상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람을 찾으려면 직접 발로 뛰어야 했고 그마저도 실마리가 없으면 불가능했죠. 프레드 군은 25살이 되던 해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것을. 1958년 23살이 된 프레드 씨는 온타리오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을 만났죠. 헬렌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프레드 씨는 헬렌에게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상처를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함. 그의 가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같은 시기 뉴펀들랜드에서는 20살이 된 플로렌스 씨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사가 되기 위해 세인트 존스에서 교육과정을 밟았죠. 그곳에서 렌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렌 씨는 과묵하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플로렌스 씨는 렌 씨에게서 안정을 찾았죠. 1960년 플로렌스 씨는 렌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서 은반지가 빠지던 날이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플로렌스 씨는 오랫동안 그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반지를 빼서 목걸이에 걸었죠. 가슴 가까이, 심장 위에. 그녀는 프레드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1960년대 프레드 씨와 헬렌 씨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이었죠. 프레드 씨는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같은 시기 플로렌스 씨와 렌 씨 사이에도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무려 5명의 자녀, 북적이는 가정,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 플로렌스 씨도 좋은 아내이자 좋은 어머니였습니다. 1970년대 프레드 씨는 공장 관리직으로 승진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따뜻한 가정, 행복한 중년의 삶이었죠. 플로렌스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천직이었죠. 동료들은 그녀를 다정한 하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1980년에서 90년대에는 자녀들이 하나둘 성장하여 집을 떠났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죠. 프레드 씨와 헬렌 씨는 손주들을 돌보며 노후를 보냈습니다. 플로렌스 씨와 렌 씨도 마찬가지였죠.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 누가 봐도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 씨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면 그는 옛 동네 완주어스의 만 건너편을 떠올렸죠. 매일 밤 깜빡이던 현관 불빛, 그 불빛을 바라보며 웃던 소녀. 헬렌 씨가 한번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죠. 가끔 먼 곳을 보는 눈. 누군가 생각나는 거야? 프레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차마 말할 수 없었죠. 10대 시절의 첫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고는. 헬렌 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을 뿐이죠. 그녀는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마음속 어딘가에 닿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사랑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죠. 플로렌스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정말 가끔 목걸이에 걸린 은반지를 만지작거릴 때가 있었죠. 웬 씨는 아내가 그 반지를 왜 간직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아내 곁을 지켜주었을 뿐이죠.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첫사랑은 그저 마음 한구석에 고이 접어둔 추억이었죠. 꺼내보면 아프지만 그래서 더 소중한 그런 추억. 프레드 씨는 헬렌 씨와 60년을 함께했습니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쁨과 슬픔 속에서 결혼 서약의 모든 말을 진심으로 지켰죠. 플로렌스 씨는 렌시 씨와 57년을 함께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 약속도 끝까지 지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행복한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2017년 뉴펀들랜드의 작은 병원. 플로렌스 씨의 남편 렌 씨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죠. 79살의 플로렌스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57년을 함께한 남편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가 소중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렌 씨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플로렌스, 고마웠어 정말. 플로렌스 씨는 대답 대신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렌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57년간의 동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 날. 플로렌스 씨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5 자녀와 수많은 손주들이
그녀를 둘러쌌죠. 하지만 그 어떤 뮤로도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빈집으로 돌아온 플로렌스 씨, 혼자서 저녁을 차립니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그릇을 꺼냈다가 멈칫, 손이 멈췄죠. 이제 한 사람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그릇 하나를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흐느꼈죠. 밥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온타리오의 요양병원, 프레드 씨의 아내 헬렌 씨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치매와 여러 건강 문제가 겹쳤죠. 82살의 프레드 씨는 매일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60년을 함께한 동반자, 이제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프레드 씨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야, 프레드. 헬렌 씨가 가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보는 것인지 그냥 웃는 것인지 프레드 씨는 알 수 없었죠. 그래도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 헬렌 씨가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60년간의 동행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프레드 씨는 아내의 차가워지는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프레드 씨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들이 함께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프레드 씨는 혼자 있고 싶다며 정중히 거절했죠. 그리고 시간은 몇 주가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프레드 씨는 옛 습관이 문득 떠오르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빛 스위치 앞에 섰죠. 손이 저절로 스위치로 갔습니다. 66년 전 매일 밤 깜빡이던 불빛. 잘 자. 그리고 사랑해. 프레드 씨는 스위치를 한번 눌렀습니다. 불이 켜졌다가 꺼졌죠. 하지만 그 불빛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헬렌도 떠났고 플로렌스는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니까요. 프레드 씨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텅 빈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죠. 정막이 그를 감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 같은 시각. 플로렌스 씨도 텅 빈 집에서 홀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목걸이에 걸린 은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두 노인은 서로의 존재도 모른 채 같은 외로움 속에 잠겨 있었죠. 운명은 그들을 같은 시기에 배우자와 이별하게 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듯이.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2020년 2월 캐나다 뉴펀들랜드 메리스타운의 노인 요양원. 플로렌스 씨는 이 요양원을 종종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얼마 전 이곳으로 입원했기 때문이었죠. 81살의 플로렌스 씨는 그날도 평범한 면회일이었습니다. 오빠 병실에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플로렌스 씨는 복도를 걸어 나왔죠. 그때 복도 저편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이든 남자,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어딘가 눈에 익은 인상이었죠. 플로렌스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자도 플로렌스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죠. 플로렌스? 플로렌스 맞지? 완주워스에서. 플로렌스 씨의 눈이 커집니다. 그 목소리, 그 억양. 66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혹시 프레드의 형님 아니세요? 그 남자는 프레드의 형이었습니다. 80대 후반의 노인. 그도 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복도 한쪽에 마련된 의자에 앉았습니다. 프레드의 형이 플로렌스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세상에, 플로렌스 66년 만이구나. 어떻게 지냈어? 플로렌스 씨는 그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자녀, 남편의 죽음. 프레드의 형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그러다 플로렌스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레드는 어떻게 됐어요? 프레드의 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궁금했지. 프레드 아직 살아있어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지금 온타리오에 있어. 플로렌스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6년 동안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가 아직 살아있다니. 작년에 아내를 잃었어. 많이 외로워하더라. 플로렌스 씨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도 같은 아픔을 겪었구나 생각을 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 그 외로움을 자신도 너무나 잘 알았으니까요. 프레드 형이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냅킨에 숫자를 적었죠. 이게 프레드 전화번호야. 전화해봐. 플로렌스 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66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전화해도 될까요? 프레드의 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 만약이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있다고. 그때 프레드한테 물어보니 그녀가 절대 전화 안 할 거야 라고 하더라.
프레드는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플로렌스 씨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화해봐, 플로렌스. 프레드도 분명 반가워할 거야. 플로렌스 씨는 냅킨을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요양원을 나서는 플로렌스 씨의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냅킨에 적힌 전화번호. 66년 만에 그와 연결될 수 있는 선. 집으로 돌아온 플로렌스 씨는 휴대전화기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지 못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플로렌스 씨는 매일 그 종이를 꺼내 보았습니다. 번호를 외울 정도로 많이. 하지만 전화기를 들지 못했죠. 66년이야. 그가 날 기억이나 할까? 이 나이에 첫사람한테 전화하는 게 말이 돼?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2월 14일이 되었죠. 이날은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플로렌스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뭘 무서워하는 거지? 그녀는 81살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 나이. 후회하며 살 시간은 없어. 플로렌스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전화하겠다고. 2020년 2월 15일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뉴펀들랜드의 플로렌스 씨 집 오후 3시. 플로렌스 씨는 전화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며칠 전 받은 종이가 들려 있었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냥 위로 전화야. 아내를 잃은 옛 친구에게 위로하는 거야. 플로렌스 씨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목걸이의 은반지를 한 번 만졌습니다. 66년 동안 간직해 온 반지. 그리고 천천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으면 어쩌지? 4번. 받으면 뭐라고 말하지? 5번. 그리고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플로렌스 씨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66년이 지났지만 그가 가진 따뜻한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죠. 조금 늙고 조금 갈라졌지만 분명 그 소년의 목소리였습니다. 프레드, 나야. 플로렌스. 원즈워스의 플로렌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프레드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플로렌스? 정말 너야?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떠났다고 들었어. 위로하고 싶었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야. 프레드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깜짝 놀랐어. 네가 전화할 줄은 몰랐어. 형한테 네 소식 듣고 매일 기다렸는데. 그는 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66년 전에 헤어진 첫사랑이 혹시나 전화해 줄까 하고 두 노인은 그날 밤 4시간을 통화했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죠. 처음에는 서로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건강은 어떤지,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손주들 이야기, 일상 이야기. 그러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흘러갔죠. 원즈워스의 작은 마을, 학교 귀갓길, 언덕 위의 비밀 장소, 만 건너편에서 깜빡이던 불빛. 프레드 씨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기억해? 플로렌스 씨가 울먹이며 대답했죠. 어떻게 잊어? 그 말에 플로렌스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두 사람은 통화를 끝냈습니다. 프레드 씨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내일 또 전화해도 돼? 플로렌스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지. 기다릴게. 그날 밤 플로렌스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은반지를 만졌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프레드 씨도 현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죠. 이번에는 불빛을 볼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으로 그 불빛을 느끼는 사람이. 그 후 두 사람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 매일 저녁 또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통화는 매일로 늘어났죠. 한 번에 3시간, 4시간씩. 오늘 뭐 했어? 아침에 당신 생각하다가 벌써 점심이야. 두 노인은 10대 연인처럼 수다를 떨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을 채우듯이. 플로렌스 씨는 손편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레드 씨는 매일 우체통을 확인했죠. 그녀의 편지가 오는 날이면 프레드 씨는 그 편지를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프레드 씨도 답장을 썼습니다.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글씨가 못생겨서 미안해. 손이 떨려서 그래. 플로렌스 씨는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84살 노인의 떨리는 손글씨.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으니까요. 서로의 자녀들은 처음에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이렇게 전화 많이 하시고. 어머니, 혹시 사기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통화 내용을 들은 자녀들은 금방 눈시울을 적셨죠.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처음 봤으니까요. 그렇게 5달이 지났습니다. 2020년 6월.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화와 편지로만 연결된 66년 만의 재회. 플로렌스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온타리오에 아들이 있어. 거기 가면 만날 수 있어요. 프레드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당연하지. 꼭 와. 하지만 프레드 씨는 플로렌스 씨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받은 의사의 진단. 프레드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가 오기 전까지만 버텨야 해. 프레드 씨와 플로렌스 씨가 전화로 재회한 지 5달이 지나고 6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일상이 되었죠. 84살과 81살의 노인이 10대 연인처럼 전화기를 붙잡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프레드 씨의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아버지, 전화요금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프레드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돈이 문제냐? 66년 동안 못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표정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보는 진짜 행복한 얼굴. 어느 날 저녁. 통화 중에 프레드 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있잖아, 플로렌스. 그 불빛 기억나? 플로렌스 씨가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죠.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 매일 밤 10시에 깜빡이던 거. 프레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잘자, 사랑해 였잖아. 그때 난 그 불빛 보고 잠들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죠. 만 건너편에서 깜빡이던 불빛. 그 작은 신호 하나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던 시절. 프레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가끔 불빛 깜빡여. 습관처럼. 플로렌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볼 사람이 없는데도 그냥 깜빡여. 그 말에 플로렌스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6년이 지났는데 그는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플로렌스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깜빡여줘. 내가 볼게. 뉴펀들랜드에서 어떻게 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 눈으로는 못 봐도 마음으로는 볼 수 있어. 그날 밤 10시. 온타리오의 프레드 씨 집. 프레드 씨는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빛 스위치 앞에 섰죠. 1번, 2번, 3번.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뉴펀들랜드에서 플로렌스 씨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프레드 씨 집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불빛을 깜빡이고 있다는 것을. 잘 자. 그리고 사랑해. 플로렌스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프레드. 그날 이후 매일 밤 10시가 되면 프레드 씨는 현관 불빛을 깜빡였습니다. 플로렌스 씨는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죠. 마음으로 그 불빛을 느끼며 두 사람은 66년 전처럼 불빛으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프레드 씨에게는 플로렌스 씨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받은 진단. 의사가 말했죠.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도요. 프레드 씨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4살의 암이라니. 보통이라면 절망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프레드 씨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플로렌스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 죽을 수 없어. 프레드 씨는 플로렌스 씨에게 자신의 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걱정할까봐, 그녀가 부담을 느낄까봐 혼자서 버티기로 했죠. 6월 말 플로렌스 씨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있잖아, 프레드. 온타리오에 아들이 있어. 조지타운에. 프레드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조지타운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불과 10분 거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프레드 씨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프레드, 듣고 있어? 당연하지. 꼭 와. 제발. 클로렌스 씨가 웃었습니다. 그럼 7월에 갈게. 아들 생일이 있거든. 프레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7월.
한 달 후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 66년 만에 프레드 씨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반드시 버텨야 해. 2020년 7월 5일 프레드 씨의 84번째 생일, 가족들이 모여 소박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들들과 며느리들, 손주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프레드 씨는 웃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밤 10시. 플로렌스 씨와 매일 통화하는 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그녀의 전화가 올 테니까요. 가족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프레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기다렸죠. 10시 1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레드 씨가 얼른 소화기를 들었죠. 플로렌스. 나야. 생일 축하해, 프레드. 고마워. 가족들이 파티해줬어. 케이크도 좋았겠다. 재밌었어? 근데 네 전화가 제일 기다려졌어. 클로렌스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죠. 플로렌스 씨의 목소리가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프레드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 집이야? 아니. 그럼 아들 집? 스프링데이? 아니. 프레드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플로렌스 씨의 아들들은 뉴펀들랜드 여기저기에 살고 있었죠. 그럼 노리스함이야? 거기도 아들 있잖아. 아니. 프레드 씨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설마 너 지금 어디야? 플로렌스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온타리오. 조지타운. 너한테서 10분 거리야. 프레드 씨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뭐라고? 놀라게 해주고 싶었어. 생일 선물. 프레드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왔다고? 나를 보려고. 66년 만에 그녀가 정말로 오다니. 지금 너 데리러 갈게. 클로렌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 밤 10시 반이야. 내일 만나자. 싫어. 지금 당장 보고 싶어. 플로렌스, 너 81살이야. 이 밤에 운전하면 위험해. 하지만 프레드 씨는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신발을 찾았죠. 아니. 지금 바로 갈 거야. 주소 알려줘. 클로렌스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죠. 알았어. 근데 운전 조심해. 프레드 씨는 전화를 끊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야 해. 프레드 씨는 차고로 갔습니다. 뭔가 환영 인사를 쓸만한 것을 찾았죠. 처음에는 뉴펀들랜드 조개 껍데기 상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차고에서 찾을 수가 없었죠. 대신 분필을 발견했습니다. 프레드 씨는 분필을 들고 차도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84살의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커다랗게 글씨를 썼죠. 환영해. 플로렌스. 삐뚤빼뚤한 글씨.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차 한 대가 프레드 씨 집 도로 앞에 멈췄습니다. 뉴펀들랜드에서 온 플로렌스 씨의 아들 차였죠. 프레드 씨는 마중 나와 집 앞 도로 가로등 옆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그리고 차 문이 열렸습니다. 플로렌스 씨의 아들이 먼저 내렸죠.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의 여인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81살의 플로렌스. 66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소녀. 물론 소녀가 아니었죠.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느린 걸음. 하지만 프레드 씨의 눈에는 그녀가 13살 때 처음 만났던 그 소녀로 보였습니다. 프레드 씨가 차로 다가갔습니다. 아들에게 악수를 건넸죠. 처음 뵙겠습니다. 프레드 폴입니다. 그리고 플로렌스 씨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66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프레드 씨가 플로렌스 씨의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죠. 바로 알았어. 그녀가 다시 내 마음을 가져갔다는 것. 플로렌스 씨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모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어.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도 바닥에 적힌 웰컴 플로렌스 글씨를 밟으며 프레드 씨가 문을 열고 플로렌스 씨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치 66년 전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것처럼.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6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사진첩을 펼쳐놓고 서로의 인생을 공유했죠. 프레드 씨의 결혼식, 아이들의 돌잔치, 플로렌스 씨의 교사 시절, 5자녀의 졸업. 서로가 살아온 세월을 한 장 한 장 함께 넘겨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죠. 프레드 씨는 플로렌스 씨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잘자 플로렌스. 내일 또 보자. 플로렌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자 프레드. 프레드 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죠. 불빛 스위치 앞에 섰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번에는 플로렌스 씨가 볼 수 있었죠. 게스트룸 창문으로 현관 불빛이 깜빡이는 것에 잘자. 그리고 사랑해. 플로렌스 씨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66년 만에 그 불빛을 직접 보면서 잠드는 밤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프레드 씨와 플로렌스 씨는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프레드 씨 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플로렌스 씨가 아들 집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재회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프레드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플로렌스, 할 말이 있어. 플로렌스 씨가 고개를 갸웃거렸죠. 뭔데? 프레드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나랑 결혼해줄래? 플로렌스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결혼하자고, 나랑. 플로렌스 씨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프레드, 우리 만난 지 사흘밖에 안 됐어. 프레드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죠. 아니, 69년 전 우리는 처음 만났고 헤어진 후 66년이 지나서야 우리는 다시 만났어. 그 말에 플로렌스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1951년에 처음 만났으니 2020년인 지금 69년이 지난 거죠. 프레드 씨가 플로렌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이가 몇이야? 나는 84, 너는 81. 우린 시간이 없어. 그건 알지만 기다릴 이유가 없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66년 동안 기다렸어. 플로렌스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지만 프레드 씨는 플로렌스 씨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위암을 진단받은 것이었죠.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플로렌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야 할 게 있어. 플로렌스 씨가 프레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을 느꼈죠. 뭔데? 프레드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위암을 진단받았어.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플로렌스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수술이랑 항암 치료가 필요해. 플로렌스 씨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프레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 부담스러우면 그 순간 플로렌스 씨가 프레드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나 알고 있었어. 프레드 씨가 놀란 눈으로 플로렌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네 혐한테 들었어. 내가 온타리오 오기 전에 프레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암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왔다고. 알고도 왔어? 플로렌스 씨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게 왜 문제가 돼? 나는 얼마 못 살 수도 있어. 그래서? 나도 81야. 언제 죽을지 몰라. 프레드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플로렌스 씨가 그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죠. 결혼 서약에 뭐라고 적는지 알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든 상관없어. 프레드 씨는 플로렌스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죠. 잠시 후 프레드 씨가 플로렌스 씨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죠. 목걸이에 걸린 작은 은반지. 66년 전 그가 건넸던 바로 그 반지. 그거 아직 가지고 있었어? 플로렌스 씨가 목걸이를 풀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66년 동안 가지고 있었어. 프레드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받아들었죠. 그리고 플로렌스 씨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주었습니다. 66년 전 19살 소년이 16살 소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야 제자리네. 플로렌스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프레드 씨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당신은 내 첫사랑이었고 마지막 사랑이 되길 원해요. 플로렌스 씨가 눈물 속에 대답했습니다. 66년 늦었지만.
프레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넌 내게 천국에서 온 천사야. 플로렌스를 만나면 병도 나을 것 같아. 바보야. 병이 낫는 건 치료를 해야지. 아니, 진심이야.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었으면 암과 싸울 이유가 없었어. 클로렌스 씨가 프레드 씨의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럼 같이 싸우자. 나도 옆에 있을 테니까. 자네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처음에는 모두 깜짝 놀랐죠.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결혼이라니. 하지만 프레드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린 84, 81야. 시간이 많지 않아.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있어. 플로렌스 씨도 덧붙였죠. 66년이나 기다렸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자녀들은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결국은 반대하지 못했죠. 부모님의 그 눈빛을 보고 나서는요, 진심으로 행복해 보이는 표정. 그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곧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2020년 8월 8일이었죠. 재회한 지 한 달 만에 결혼이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라 대규모 결혼식은 불가능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들 예정이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로만 있으면 그것으로. 드디어 2020년 8월 8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조지타운 노르발 연합교회. 작은 교회가 하얀 꽃과 리본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하객은 많지 않았죠. 프레드 씨의 아들 둘과 며느리들, 손주들, 플로렌스 씨의 딸 5과 사위들, 손주들, 그리고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장본인 프레드 씨의 형도 참석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그리고 결혼식이 시작되고 오늘의 주인공 신랑 입장 차례가 되었습니다. 84살의 프레드 씨가 흰 양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낡은 아코디언을 메고 천천히 걸었죠. 위암 투병 중이라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18살 청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단 앞에 선 프레드 씨, 그리고 교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신부 입장, 81살의 플로렌스 씨가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딸의 팔을 잡고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네는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손가락에는 66년 된 은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클로렌스 씨가 재단 앞에 섰습니다. 두 노인이 마주보았죠.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1951년 처음 만났을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맡은 폴 아이버니 목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특별한 결혼식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목소리가 교회 안을 채웠죠. 프레드 씨와 플로렌스 씨는 이미 각자의 배우자에게 한 맹세를 진정으로 이행한 분들입니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쁨과 슬픔 속에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두 분 모두 그 맹세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레드 씨는 헬렌 씨와 60년을, 플로렌스 씨는 렌 씨와 57년을 진심으로 함께 했으니까요. 목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기쁨과 슬픔, 오르내림을 거치며 모은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두 분은 다시 그 서약을 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목사가 프레드 씨를 바라보았죠. 프레드 폴 씨, 플로렌스 하비 씨를 아내로 맞아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프레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모든 날을 맹세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사가 플로렌스 씨를 바라보았죠. 플로렌스 하비 씨, 프레드 폴 씨를 남편으로 맞아 평생을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플로렌스 씨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66년을 기다렸으니 남은 날은 덤이에요. 그 말에 하객 모두가 웃음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사조차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죠. 그때 프레드 씨가 품에서 오래된 아코디언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연주해온 악기였죠. 프레드 씨가 신부 앞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84살 신랑이 81살 신부를 위해 부르는 사랑 노래.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가사를 불렀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은 그 어떤 완벽한 연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플로렌스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도 마찬가지였죠.
프레드 씨의 진심이 담긴 연주와 노래가 모두에게 감동을 주며 끝이 났습니다. 프레드 씨가 아코디언을 내려놓았죠. 그리고 플로렌스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플로렌스 씨가 프레드 씨에게 말했습니다. 넌 내게 10대 때 처음으로 집까지 데려다준 남자였어. 프레드 씨가 고개를 끄덕였죠. 플로렌스 씨가 눈물 속에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나를 집까지 데려다줄 마지막 남자가 될 거야. 프레드 씨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 약속해. 목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프레드 씨와 플로렌스 씨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맞추었죠. 66년 만의 키스였습니다.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되는 순간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프레드 씨의 형이 휠체어에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잘했다 동생, 정말 잘했어. 폴 아이버니 목사도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평생 500건이 넘는 결혼식을 집전했지만 이번 결혼식은 제가 참여한 가장 감동적이고 깊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기적을 목격한 겁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소박한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프레드 씨와 플로렌스 씨는 내내 손을 잡고 있었죠. 마치 놓으면 다시 헤어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신혼부부만 남았죠. 프레드 씨가 플로렌스 씨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불빛 스위치 앞에 섰죠. 그리고 현관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플로렌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달자, 사랑해. 프레드 씨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빛이 깜빡였죠. 이번에는 플로렌스 씨가 바로 옆에서 그 불빛을 보았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도 아닌, 건너편도 아닌 바로 곁에서 66년 만에 플로렌스 씨가 프레드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밤 같이 볼 수 있겠네? 프레드 씨가 웃으며 대답했죠. 평생. 두 노인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혼의 첫날 밤, 84살 신랑과 81살 신부의 66년을 기다린 끝에 시작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에필로그, 결혼 후 프레드 씨와 플로렌스 씨는 온타리오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프레드 씨는 위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죠. 플로렌스 씨는 한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밤을 지새우고 집에서는 손수 식사를 챙겼죠. 프레드 씨가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었다면 이 병과 싸울 이유가 없었어. 그는 회복했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지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매일이 그에게는 기적이었죠. 두 사람은 약속대로 어린 시절 만났던 완주워스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만 건너편에서 마주보던 두 채의 집, 학교 귀갓길, 언덕 위의 비밀 장소. 모든 것이 변했지만 추억은 그대로였죠. 매일 밤 10시 프레드 씨는 현관 불빛을 깜빡입니다. 플로렌스 씨는 그 옆에 서서 함께 불빛을 바라보죠. 잘 자, 그리고 사랑해. 66년을 기다린 끝에 첫사랑은 마지막 사랑이 되었습니다. 첫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된다는 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66년을 기다린 끝에 그들은 다시 손을 잡았죠. 오늘 밤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 불빛을 깜빡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